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 기간 내내 이 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졌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탄핵당할 걸 알면서도 미션을 받아 방송장악을 마무리하겠다는 저의로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3일짜리 방통위원장인데요. 그 3일 동안 맡은 임무를 처리하겠다는 거죠. 마치 조폭 같았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 첫날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왜곡된 역사관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자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후 하루 만에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폭주, 광란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대참사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임명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이미 과천청사로 출근했는데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위원장도 자신이 3일짜리 방통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마저 느껴집니다. 곧바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일성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였는데요.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MBC와 KBS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임명 공식 발표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해치운 건데요. 모든 게 다 비정상, 단 하나도 정상이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일정을 따져보면 3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 또 사퇴하고 빤스런 할 텐데요.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인력풀이 없어질 때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대체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정말 장기 집권 프로젝트라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겁이 없습니다. 겁이. 법무부 장관님,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죠? 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헌법수 의지가 없다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죠. 기억하시죠? 예. 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죄를 물어야 되죠. 다만 현직 대통령 기간에는 내란이나 외환 등 군가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소추를 잠시 미루는 거죠. 임기를 마치면 법률 위반 같은 경우는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자, 대통령 기록물법상 김건희 여사는 면책 사유가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기록물법상 죄를 물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어떤 부분이 죄가 네.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 영부인이 민간인이라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민간인 신분인데 왜 검사들이 출장 뷔페 나가듯이 조사를 나가죠? 다른 민간인에도 이런 수사를 합니까? 민간인이지만 신분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 그런데 때문에 민간인이라면서요. 공직자가 아니라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경호 대통령 부인은 신분증 뺏기고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까? 검사들이?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핸드폰 반납하고 신분증 뺏기고 김건희 여사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지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과한 거 아닙니까? 못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사과를 한 내용에 본인이 원칙을 어겼다는 부분에 그게 뭐냐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에 불러서 조사했어야 했는데 출장 뷔페 나갔기 때문에 사과한 겁니다. 왜 사과했는지도 모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데요. 그런데 청탁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는데 검찰도 그렇게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역시 법꾸라지 집단답습니다. 이 법적 논리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모여 앉아 머리를 쥐어짰을까요? 그러면서 서로들 좋아했겠죠. 이 정도의 법적 근거와 논리라면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속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어쩌면 일기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이토록 겁이 없을 수 있나 싶은데요. 5년 후에는 어디 단체로 이민이라도 갈 생각인가 봅니다. 뭐라든 역대급, 무대뽀 아나무인의 광란의 행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디올백 실무를 냈던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알게 된 건 작년 11월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 때라고 검찰에 진술했는데요. 무려 8개월 전입니다. 디올백을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김건희 씨 측 입장인데요. 검찰에서도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해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8조를 보면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항 또는 2항에 따라 금지 물품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1항을 보면 직무 관련된과 관련 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기관장인 윤 대통령이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매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왔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질지는 몰랐던 거죠. 결국 법꾸라지들끼리 모여 앉아 내놓은 해법이 기가 막힌데요. 디올백이 대가가 아니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신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부터 주는 건 뭐든 족족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후 그 물건 또는 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물론 신고의 의무도 없는 거죠. 희대의 대통령 부인 하나가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에서요.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디올 명품백을 받은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청탁금지법에 보면 배우자의 이런 뇌물성 선물에 대해서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란 법조항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말 없으면 수사 중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요? 그렇게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는 건 너무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뭘 너무합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면서요. 그 말씀을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다른 위원장님 마음대로 해석을 하셔서 그럼 위원장인 제가 말하는데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박성재 장관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제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얘기해요? 동의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장관님. 전달 안 하셔도 들립니다. 장경태 의원 조용하시고. 장관님. 아니 제가 아까 물을 때
대통령도 법정의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탁 금지법상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고 법정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랬더니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그 이해를 해요. 법정형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법정형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법정형을 적용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수사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전제로 김건희 여사가 디올 명품백을 받은 것을 인지한 것이 지난해 11월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조항에 적용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저렇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수사 중이라는 말밖에 뭘 더 하겠습니까? 대통령 처벌받아야 됩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그걸 제가 신모 원료 차원에서 그렇게 그냥 얘기한 겁니다. 아셨어요? 근데 위원장의 해석이죠. 당연히 제 해석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참 이상한 말씀드린 분이시네요. 동의하지 마시라고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마시라고. 누가 동의하라고 강요했습니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장경태 의원하고 끝나고 얘기하세요, 두 분이. 제 의견에 동의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법무부 장관이 참 뻣뻣하시네요. 그렇게 대단한 부처 장관입니까? 참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을 그렇게 토달고 그래서 본인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